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2023년 절반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요새 날이 많이 더운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건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읽었던 책의 내용들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본 책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두 번째 책입니다. 앞서서 저희 구름책방에 업로드되어 있는 로마인 이야기 읽기 시리즈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죠? 벌써 이제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가 카르타고랑 싸웠던 포에니 전쟁을 중요한 축으로 해서 어떻게 로마가 발전했는지를 썼죠.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정말 이 정도로 재미있게 또 흥미있게 잘 설명한 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이 책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 책은 폴 칼라니티가 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저희 책 소개 영상 얼마 전에 올라갔었죠. 여러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6살 되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자서전, 회고록 정도라고 할까요? 어떻게 자신이 의사로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왔던 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독서 모임에서도 이 책 가지고 같이 읽었었는데 읽으신 분들이 다들 좀 여운이 남는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이혜성이 인터뷰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좀 묵직하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 책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에 출석했지만 지금은 떠나 있는 8명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떠난 사람들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알아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책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도 하나 만들어 뒀으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아나 크리스티나 에레로스, 이름이 좀 길죠. 스페인 분 같은데요. 고양이와 쥐, 결혼한 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책은 도서관 갔다가 그냥 제목이 재밌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선체로 읽었던 것 같아요. 100페이지라고는 하는데 그림책이니까요. 그림이 많고 글씨는 별로 없는 그런 책입니다. 스페인 전통 민담이라고 하죠. 옛날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뭔가 그 페미니즘적으로 이걸 각색을 했다고 저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뒤에 써 있는 걸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각색이 잘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서 옛날 이야기를 억지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어색한 점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그 이야기의 맥락을 알고서 그걸 비판적으로 읽으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바꾸는 시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어떤 주제의식, 페미니즘 주제의식도 그다지 공감이 잘 되지는 않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마스 구스타로가 쓴 일본 분이시죠. 궁극의 문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은 뭔가 문자에 대한 연구, 궁극의 문자는 무엇인가 막 분석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세계에 있는 여러 문자들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나 그런 건 굉장히 지극히 가볍습니다. 대체로 그냥 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문자는 이래서 재밌다 저래서 재밌다 이런 식의 그 생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전부거든요. 학문적으로 뭔가를 얻기보다는 이런 문자도 있고 저런 문자도 있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상식, 감 그런 것 정도 얻어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책의 저자가 거의 매 항목마다 아재 개그를 넣어요. 이게 아저씨 티를 너무 내. 그런 것만 빼도 좀 그냥 읽을만 했는데 이게 좀 과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은 분들이
한번 웃겨보겠다고 자꾸 아재 개그를 쉴 새 없이 던지는 그것 때문에 약간 질렸던 개인적으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폴 우드러프가 쓴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책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 중요 요소들이 무엇인지,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대 아테네인들이 신경 썼던 것들, 이것 오늘이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 이런 논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앞에 소개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깊게 연구한 책입니다. 좀 묵직하고 내용도 살짝 어렵고 그래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이 책 한번 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가 고대 아테네의 빠였던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애호가.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거의 절대적으로 뭔가 따라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또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이창익이 쓴 미신의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도서관 갔다가 제목이 흥미로워서 한번 빌려왔던 책인데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있었던 미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미신들 뒤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것들을 미신으로 여겨졌고 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는지에 관련돼서 연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풍속학, 민속학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책인 것 같아요. 역사책이기도 하고. 보면 내용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레어해요. 우리 조선시대 뭐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과거에 그 조상님들이 사시던 모습이 정말 시체를 막 새끼줄에 매서 그냥 널어놓질 않나, 풍장이라고 하죠. 널어놓진 않나, 뭐 식인 풍습도 적지 않게 있었고, 좀 으시으시하고 무시무시합니다. 또 조선 그 일제강점기 예, 백백교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였는데요. 예,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뭐 끔찍한 그런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드디어 이 책이 나왔습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정훈이 쓴, 이정훈 교수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성경적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거 리뷰를 쓴 것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이 정말 성경적일까? 조금 회의감이 드는 의심스러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아주 강한 어떤 우파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과 세상을 읽어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냥 최대한 너그럽게 봐줘서 그냥 기독교 우파적 세계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내용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되는 것들도 있고, 물론 뭐 공감되거나 잘 정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복잡한 책이에요. 추천하기에는 조금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책 소개하는 영상 제작해 놨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600페이지 정도 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굳이 일부러 찾아 읽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본 책은 미치코 카코타니가 쓴 서평가의 독서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일본인이군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부모 때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서평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수십 년간 맡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 책은 그분이 평생 읽어왔던 책들 중에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라고 뽑아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서평집? 뭐 그런 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평생 해오던 일이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좀 긁어서 골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체크해 놓은 것도 있었고요. 이런 책들에 도움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책 많이 보는 분들이 좋다고 하면 한번 읽어봐도 나쁘지 않을 그런 책들을 골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름책방도 그런 곳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신준영이 쓴 루터와 미켈란젤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 시기 로마 가톨릭에서 그것에 반발하면서 모여서 회의했던 게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미술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규정했대요. 이 책은 그래서 종교개혁 그 이후 시기 가톨릭 미술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쪽에 관련해서 그림 여러 가지 도판들도 나오고 그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에 앞서서 이 종교개혁의 배경들,
성상, 성화, 그러니까 기독교 미술을 두고서 양쪽에서 대립했던 그 과정들, 이런 것도 꽤나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미술학자가 아니고 고고 미술, 예, 그러니까 뭔가 미술과 역사를 함께 더해서 연구하는 분의 특징, 그런 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앞부분,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서술들,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미술 쪽은 뭐 제가 워낙에 문외한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면 보실 만한 책이고, 또 앞에 그 역사 쪽에, 종교 역사 관련돼서 교회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으로 본 책은 이와이 슌지가 쓴 쓰레기통 극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묘해. 쓰레기통 극장. 뭐 하자는 건가? 사실 이거 다 읽어도 제목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 아시죠? 대표적인 일본 감독인데 여러 가지 우리도 알만한 그런 작품들 많이 찍었던 감독인데요. 그 감독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영화들을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앞서 그 서평가의 독서법과 비슷하죠. 그건 책을 추천했다면 이건 영화를 추천하는 책이니까요. 중간중간 지금 현재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지금 뭐 영화 스태프들이 뭐 세팅하고 있고 나는 한쪽에서 이거 글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은 뭐 영화 후반부 작업 편집하고 있다. 뭐 시사회가 뭐 하고 있는데 난 또 어디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써 있습니다. 현장감을 재밌게 좀 볼 수 있고요. 아,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고전 영화 중에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한번 봐도 좋겠구나. 라는 것들,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한번 볼만한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음으로 본 책은 이태영이 쓴 루이스 씨, 이어령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저자를 잘 몰랐는데 유튜브 중에 기록문화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거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C.S. 루이스 글 자주 인용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저희 그룹 쪽방에도 루이스 컬렉션과 루이스 특집이 있는데 경쟁자입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C.S. 루이스와 이어령, 우리 교수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이 두 분의 가상 대화를 꾸며서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그 인물의 어떤 어록들, 책에서 뽑아낸 구절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재구성했거든요. 근데 재구성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들도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획 자체는 뭐 그럼직하다, 있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의 생각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서 기획의 어떤 선명함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았나, 희미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C.S. 루이스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름책방에 루이스 한 문장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본 책은 시오노 나나미가 쓴 십자군 이야기 세 번째 책입니다. 이거 완결이네요. 이제 십자군 이야기. 앞서서 1권, 2권에서는 1차 십자군, 2차 십자군 이야기들이 쭉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차 십자군부터 마지막 9차였던가요? 마지막 십자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지를 점령했던 1차 십자군 이래로 이제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나마 3차 십자군 때 리처드가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지역을 정복을 하고 또 프리드리 대왕이 들어갔던 5차 십자군이었나요? 네, 그 십자군에서 협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던, 잠시 회복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나머지는 좀 지리멸멸했습니다. 그 십자군의 나머지 이야기들, 결국에 그 성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이슬람 세력에게 뺏기고 물러가게 된 그 과정까지 십자군 이야기의 마지막 편이 여기에 펼쳐집니다. 참 책을 잘 썼는데 여러 편을 듣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이것도 600페이지가 넘어요. 예. 하지만 그 600페이지가 넘는 것이 즐거울 정도로 역시 시오노 나나미가 글은 재밌게 쓰더라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 십자군 시리즈 1, 2, 3권 가지고서 십자군 연대기라고 영상 시리즈 하나 만들까? 아니면은 그냥 중세 기독교의 연대기의 특집 형태로 부록 형태로 몇 개의 영상 만들어 좀 집어넣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번 기다려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달에 이제 이렇게 읽은 책들을 쭉 보니까 이달에는 13권이나 봤네요. 물론 동화책이 한 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 페이지가 얼마나 될까 하고서 한번 찾아봤는데 4,500페이지 정도 돼요. 알라딘에 나오는 그 페이지를 더하니까. 물론 책마다 앞뒤로 뭐 좀 빈 공간도 있고 해가지고
한 5% 정도 빼더라도 4,000페이지 이상 이번 달에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읽었네요. 4,000페이지면. 제가 어지간히 공부할 때보다 한 달에 책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날이 더우니까 다른 것 하기 힘들고 책에만 좀 몰두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중에 좀 두꺼운 책들이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뭐 미신의 연대기라든지 성경적 세계관, 또 시온와나 나미가 쓴 십자군 이야기, 이런 책들 다 600페이지 이상 되는 책들이라서 좀 볼륨이 있는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늘었네요.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책을 읽어서 권수도 13권 정도니까 뭐 나름 흐뭇하게 한 달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책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또 여러분의 경험들 지난 한 달 소개해 주시면 좋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읽어볼 만한 책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7월 시작됐습니다. 7월에도 좋은 독서 생활 하시고요. 제가 읽었던 책들 중, 소개해드렸던 책들 중에 읽어볼 만한 책들이 있다 그러면 표시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7월에도 좋은 독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